$4,000가 넘는 햄 한 다리, 칠흑 같은 검은색을 띠고 요리계에 살아있는 명품으로 여겨지는 이베리코 돼지를 제외하고는 아무 돼지나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년 120만 마리가 넘는 이베리코 돼지가 어떻게 사육되고 가공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흑돼지들은 참나무 숲에 자리 잡은 생태 마을에서 사육됩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용되며 수확할 준비가 될 때까지 엄격한 관리하에 사료를 공급받습니다. 공장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마법이 시작됩니다. 최첨단 기술과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장인 정신이 어우러져 듬뿍 양념된 초리조 소시지부터 유명한 이베리코 하몬 햄까지 진정한 풍미의 교양곡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식품 산업 중 하나의 이면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고 이베리코 햄 한 다리가 왜 그토록 엄청난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모든 것을 더 자세히 다룹니다. 이베리코 돼지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걸쳐 있는 이베리아 반도의 토종 돼지 품종으로 따스한 햇살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베리코 돼지는 가축일 뿐만 아니라 대사 참나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요리의 상징이며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산업적 사육 돼지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와 달리 이베리코 돼지고기는 부드러운 육질, 풍부한 마블링, 깊은 풍미, 그리고 심장에 좋은 높은 올레산 함량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는 자연적인 방목 방식, 도토리를 기반으로 한 특화된 식단, 그리고 숙련된 농부들의 세심한 관리 덕분입니다. 이 튼튼한 흑돼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4발 달린 돈벌이 기계로 진화하여 연간 $3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고급 식품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순수함, 독점적인 도토리 사료, 그리고 수년간의 숙성 과정은 모두 최고급 하몬 이베리코 다리 한 개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그 가격은 $500에서 수천 달러에 달합니다. 만약 음식 세계의 자체 디자이너 브랜드가 있다면 하몬 이베리코는 음식 세계의 샤넬, 구찌, 에르메스와 같은 존재가 될까요? 이 유명한 별미의 정수인 최고급 이베리코 돼지의 사육은 참나무가 점점이 박힌 초원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시간이 모두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이베리코 돼지의 여정은 이곳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모두는 새끼 돼지를 품는데 약 4개월이 걸리며 그 후 12마리의 건강한 새끼 돼지를 낳습니다. 새끼 돼지들은 출생 직후 30일 동안 어미에게서만 젖을 먹습니다. 이 시기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인 시기입니다. 새끼 돼지들은 젖을 뗀 후 어미 돼지에게서 분리되어 각 우리에 약 40마리씩 무리지어 사육됩니다. 이 시기에는 빠르고 효과적으로 체중을 늘릴 수 있도록 단백질과 에너지가 풍부한 사료를 먹입니다. 몸이 더욱 튼튼해지면 밖으로 옮겨져 자연 환경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넓은 공간에서 산업용 사료를 계속 섭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나 줄기, 고구마, 시금치 등 먹을 수 있는 채소는 무엇이든 먹습니다. 조금도 소란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는 이들은 돼지처럼 먹는다는 표현에 걸맞습니다. 배가 꽉 찬 상태에서도 돼지들은 땅바닥에서 뒹굴고 진흙탕에 몸을 담그고 한낮에 햇살 아래서 졸고 있습니다. 마치 참나무 숲 한가운데서 천연 온천을 즐기는 듯한 모습입니다. 돼지들이 적절한 크기에 도달하면 헛간의 울타리에서 풀려나 참나무 숲 속에서 자유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히모니 베리코의 독특한 풍미와 풍부한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도토리가 돼지들의 주요 영양 공급원이지만 여기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높이 4-6m의 가지에서 도토리가 자랍니다. 돼지가 나무에 오를 수 없다면 어떻게 나무에 올라갈까요? 농부들은 긴 막대기로 도토리를 떨어뜨리고 돼지들은 아래에서 신나게 기다리며 떨어지는 도토리비를 즐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돼지들은 단순히 먹이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이를 찾는 동안 돼지들은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므로 점심 식사는 자연스러운 일상 운동이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다리와 근육이 강화되어 단단하고 맛있으며 아름다운 마블링이 있는 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히모니 베리코가 전 세계적으로 전설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돼지가 사육 후 약 14개월에서 18개월 만에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면 가공시설로 보내져 최고급 제품으로 탈바꿈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제품이 바로 쪼밀 히모니 베리코입니다. 같은 날, 돼지들은 가공시설로 옮겨져 모든 과정이 엄격한 관리와 정밀성을 유지하며 시기적절하게 진행됩니다. 염장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잇모니의 주요 부위인 뒷다리는 꼼꼼하게 다듬고 불필요한 지방과 껍질을 제거합니다. 앞어깨, 파라타, 등심,
안심 등의 다른 부위는 뼈를 발라 소시지와 염장육 생산을 포함한 다양한 용도로 분리합니다. 살코기 부위는 분류가 끝나면 거대한 트레이에 담아 소시지 가공 구역으로 옮깁니다. 이 소시지는 이베리코 돼지고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페인 전통 별미인 초리조 이베리코라고 불립니다. 이베리코 돼지고기는 시간당 수백 킬로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산업용 장비를 사용하여 먼저 곱게 분쇄됩니다. 이것이 초리조 이베리코 생산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 고기가 균일하게 잘게 찢긴 후 여러 겹으로 정리되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운반되어 양념 단계를 준비합니다. 소금, 파프리카, 마늘은 각 고기 배치에 직접 첨가되는 향신료 중 일부이며 회전하는 날이 있는 대형 산업용 믹서로 옮기기 전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혼합 방식은 모든 성분이 혼합물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맛있고 일관된 혼합물을 보장합니다. 이 단계를 거쳐 양념이 된 고기는 전문 믹서로 옮겨져 이베리코 돼지기름과 전통 향신료와 혼합됩니다. 그 결과 풍부하고 육즙이 풍부한 식감과 매우 풍부한 풍미가 탄생합니다. 혼합물은 1-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혼합되어 이상적인 부드러움, 탄력, 그리고 농도를 갖게 되고 이때 케이싱 작업을 시작합니다. 세척된 돼지고기 케이싱은 자동 스토핑 머신에 연결됩니다. 고기 혼합물은 일정한 압력으로 기계에 주입되어 길이와 지름이 일정한 초리조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소시지는 포장 후 트레이에 매달아 발효 및 숙성실로 옮겨집니다. 이 챔버의 온도는 4주에서 1-12주 동안 섭씨 112도에서 116도 사이로 유지됩니다. 이 시점에서 소시지는 특유의 향이 나기 시작하고 소시지 속 살은 점차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소시지는 향긋하고 풍미로우며 풍부한 맛을 지닌 이상적인 식감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리조 소시지는 포장되어 시장으로 배송되는데 보통 개당 약 $20에 판매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최고의 쿠바 하몽을 만드는 과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돼지 다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면 컨베이어 벨트에 놓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기술자들이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피부 일부와 지방층을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돼지 다리의 모양이 바뀌고 이후 치유 과정에서 소금이 다리에 더 고르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모든 절단에는 완벽한 정밀성이 요구됩니다. 아주 작은 오류라도 전체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 트리밍이 완료되면 각 다리에 고유한 바코드가 부착되어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완벽한 추적 및 품질 보증이 가능합니다. 사전 가공이 완료된 돼지 다리는 바로 염장 구역으로 옮겨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 장치나 수작업으로 순수한 천일염을 각 다리에 고르게 도포합니다. 소금의 정확한 분배는 장비를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각 다리의 고유한 윤곽을 고려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소금을 손으로 문지르는 것이 전통적인 소금 바르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목표는 동일합니다. 소금이 깊고 고르게 그리고 적절하게 스며들어 하몽 이베리코의 조화롭고 풍부한 풍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간을 한 햄은 압착을 위한 압력 롤러가 설치된 특수 압착 시스템으로 옮겨집니다. 각 햄은 기계 안에서 여러 롤러를 통과한 후 2개의 컨베이어 벨트 사이로 부드럽게 압착됩니다. 이를 통해 압력이 표면 전체에 고르게 분산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금은 고기 속 깊이 침투하는 동시에 햄의 모양과 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햄은 자동으로 섭씨 1도에서 5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는 냉장실인 염장실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는 여전히 순수한 바다소금을 골고루 뿌리고 있습니다. 이는 2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고기의 보존을 위해서이고 둘째, 하몽 이베리코 특유의 풍미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온 환경 덕분에 소금이 고기에 천천히 그리고 고르게 스며듭니다. 덕분에 소금은 단백질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고 서서히 수분을 흡수하여 이후의 숙성 과정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염장 과정은 생산되는 햄의 무게에 따라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되는 과정 동안 고기의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관리됩니다. 완성된 이베리코 햄은 세척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척은 숙성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섭취 전 최종 단계입니다. 햄은 로프를 사용하여 매달고 자동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브러싱 스테이션으로 운반됩니다. 이 스테이션에서 부드러운 롤러가 햄에 묻은 과도한 소금기를 제거합니다. 그 후 햄을 찬물로 세척하여 남아있을 수 있는 소금기를 제거하고 표면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햄을 헹군 후 특수 압착기에 넣어 모양을 만듭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플라스틱 틀을 사용하여 고기에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여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과 살코기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건조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숙련된 장인이 각 햄의 표면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이는
햄 내부 구조의 빈 공간이나 결함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 후 햄을 트레이에 담아 밀폐된 공간으로 옮기는데 이때부터 건조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는 구운 햄의 질감과 풍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햄은 생후 90일 동안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방에서 보관됩니다. 온도는 약 섭씨 3도, 습도는 90%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고기는 과도한 수분 손실 없이 서서히 건조되어 고기 본연의 탄력과 유연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고기가 점차 더 풍부한 감칠맛을 내는 동시에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는 자연스러운 겉껍질 형성에도 기여합니다. 90일이 지나면 햄은 공기 순환이 더 원활하고 온도가 더 일정한 더 높은 층으로 옮겨집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햄은 세심하게 관리되는 방식으로 외부 환경과 교감하기 시작합니다. 다락방의 창문과 황희 셔터는 장인들이 직접 열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바람과 햇빛이 방해 없이 들어오도록 합니다. 햄이 너무 빨리 또는 불규칙적으로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일조량과 환기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햄 특유의 향과 질감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이 단계의 목표는 햇빛과 신선한 공기가 건조 과정을 부드럽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섬세하고 맛있습니다. 자연 건조 과정을 거친 후 햄을 하강시켜 다음 단계인 지방을 바를 준비를 합니다. 정제된 돼지 기름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얇게 발라 햄 전체 표면에 고르게 펴 바르는데 특히 근육이 있는 부위, 근육 부위에 집중적으로 바릅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와 수분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이는 숙성 과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과도한 건조나 갈라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지방층은 수분 보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햄의 부드러움과 독특한 풍미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제품의 윤기나는 마무리감을 더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햄은 숙성 및 발효 과정을 이상적인 방식으로 완료하여 독특한 향과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갖게 됩니다. 햄이 완전히 숙성되면 놀라운 식감을 선사합니다. 보호지방으로 코팅된 이베리코 햄은 숙성 동굴에 보관됩니다. 숙성 동굴은 어둡고 조용한 곳으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동굴은 2년에서 3년이 걸리는 자연 발효 과정을 지속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변 온도는 점차 섭씨 25도까지 상승하여 고기의 수분이 서서히 증발합니다. 햄 한 마리당 평균 약 1kg의 무게가 감소합니다. 한편 천연 효소는 단백질과 지질을 방향적 화합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히몬 이베리코 특유의 독특하고 중독성 있는 향이 생성됩니다. 이 햄 표면에 흰색이나 녹색 곰팡이가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완전히 자연스럽고 안전한 현상입니다. 실제로 습도 조절과 풍미 발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숙성 과정이 2년에 가까워지면 숙련된 시식가들은 칼라, 케라라는 유서, 깊은 방법을 사용하여 제품의 관능 평가를 실시합니다. 말뼈로 만든 작은 탐침을 햄의 여러 부위에 꽂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장인은 햄이 완전히 숙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오는 향을 맡아봅니다. 동시에 고기의 단단함, 지방 분포, 전체적인 색깔과 같은 다른 요소들도 평가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햄만이 프리미엄 품질의 지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오랜 숙성 과정을 거친 후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햄은 저장고에서 꺼내져 최종 가공실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마무리 공정이 세심한 주의와 정확성을 기울여 진행됩니다. 이 가게에서는 각 햄에 고전적인 열철 스탬프를 사용하여 브랜드를 표시합니다. 이 스탬프는 햄의 원산지와 최상의 품질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상징입니다. 이 마크는 법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각 제품에 담긴 오랜 세월의 정성과 열정, 그리고 뛰어난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브랜드 제작 과정을 거친 모든 햄에는 제품 종류, 생산 연도, 원산지, 그리고 관련 인증서 등 필수 정보가 꼼꼼하게 새겨집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거치면 소비자 사이에 투명성, 추적 가능성, 그리고 신뢰가 확보됩니다. 마지막으로 햄은 현대 기술을 이용하여 진공 포장되거나 전통적인 왁스 페이퍼로 포장되어 운송 및 보관 과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맛과 섬세한 식감을 최대한 보존합니다. 이를 통해 햄은 최상의 상태로 고객에게 전달될 준비가 됩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하몽 이베리코는 이제 다리 전체뿐만 아니라 더 작은 블록이나 얇은 슬라이스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겉껍질을 제거하여 고기를 드러내고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소금이나 오염 물질을 제거합니다. 이는 고기를 썰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뼈를 손으로 또는 전문 기술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제거하여
고기의 구조가 손상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합니다. 뼈를 제거한 햄은 포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사각형 모양으로 압축한 후 신선도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진공 포장합니다. 슬라이스 햄을 만들기 위해 현대식 절단기는 햄을 거의 반투명한 매우 얇은 조각으로 깎아내면서 질감과 풍미를 모두 보존합니다. 이후 이 조각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자동 포장 시설로 보내지며 여기서 모든 공정이 신속하고 높은 정확도로 진행됩니다. 모든 공정은 엄격하게 관리되는 환경에서 진행되며 위생과 온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각 조각의 최고 품질을 보장합니다. 이 기술 덕분에 소비자들은 전통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편리한 방식으로 하몬 이베리코의 독특한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몬 이베리코를 얇고 고르게 썰어 원형 꽃 모양으로 쌓거나 가지런히 겹겹이 쌓아 올리고 로즈마리 한 줄기나 올리브 몇 개를 곁들여 풍부하고 매혹적인 요리를 완성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몬 이베리코를 즐기는 가장 정통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모험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는 마땅히 누려야 할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몬 이베리코는 시간, 장인정신, 그리고 자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물입니다. 소박한 이베리아산 흑돼지로 시작하여 맛있는 하몬 조각으로 마무리됩니다. 해양 생물인 해삼의 등뼈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700종의 해삼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삼은 소시지나 오이처럼 길고 유연한 몸체로 구별됩니다. 아시아의 요리 전통에 따르면 여러 종류의 해삼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샐러드, 스튜, 수프 등 다양한 요리에 건조되거나 신선하게 사용됩니다. 이 영화는 해삼을 수확하고 공장에서 가공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탐구한다. 우리 콘텐츠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면 채널을 구독하고 동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해삼은 다량의 콜라겐을 함유하고 결합 조직의 탄력성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놀라운 유연성과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독특한 특성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고유한 특성은 다양한 해상 환경에서의 적응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치료상의 이점을 강조하여 전통 요리 준비 및 약초 치료에서 귀중한 자원이 됩니다. 해삼의 유연성은 생물학적 관련성을 넘어 미식 및 상업적 매력까지 확장되며 특히 해삼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해삼의 다양성에 기여합니다. 해삼 양식은 시장에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양식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러한 수요 증가로 인해 양식업의 한 방법인 해삼 양식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해삼 양식이 성공하려면 해삼 부화장이라는 전문 공장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부화장은 이 매혹적인 생물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지원을 제공하도록 소속에 정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해삼의 영양, 온도 및 산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이러한 통제된 서식지 내에서 최적의 조건이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해삼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해삼 부화장은 감소하는 개체수를 보충하고 고품질 표본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자연 생태계에서 직면하는 장애물을 줄임으로써 이를 수행합니다. 해삼의 수확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 방법은 그 자체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에 비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은 드래그 방법이 눈에 띈다. 이 기술의 일환으로 알가르나라고 알려진 특수 도구를 사용하여 해저에서 해삼을 섬세하게 긁어냅니다. 이는 해삼의 자연 서식지에 가능한 한 최소한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해삼의 건강을 지키고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수확 전 과정에서 해삼이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해삼 채취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삼의 개체수가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획 가능한 해삼의 종류와 포획 가능한 수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독특한 유기체가 완전한 성숙에 도달하면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될 수 있음. 수확에 가장 적합한 시기를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농산물이 손상되지 않고 고품질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해삼은 해양 생태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 및 기타 잔해물을 꼼꼼하게 제거하여 바다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관심 사항으로 이들은 다양한 해양 동물의 필수 영양 공급원이며
이는 해양생물의 복잡한 그물 내에서의 관련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해삼은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염, 남획, 환경 파괴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악용을 통제하는 모든 제한 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해삼을 인간이 먹기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해삼은 수확 후 전문 공장에서 일련의 정밀한 가공 단계를 거칩니다. 채취된 해삼을 세척, 분류, 분류, 보존하는 복잡한 과정을 완수하기 위해 다양한 장소에 위치한 이 시설들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삼은 모래와 기타 불순물을 체계적으로 세척하고 크기와 품질에 따라 꼼꼼하게 분류한 후 건조 또는 냉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채취한 해삼을 가공할 때는 높은 위생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공 과정 전반에 걸쳐 해삼의 품질과 안전성이 유지됩니다. 고객과 환경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삼 가공에 관한 모든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드디어 가공된 해삼이 먹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고객을 위해 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들여 포장했습니다. 해삼이 바다 청소부로서 수행하는 기능, 즉 수생 생태계를 양심적으로 청소하고 정화하는 기능은 해삼 개체수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해삼 개체군의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하려면 적절한 수확 절차와 엄격한 규칙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일부 종의 경우 수명이 최대 10년에 이릅니다. 결과적으로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표준을 지원하는 것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퇴적물과 잔해물을 섭취하여 바다를 여과하고 정화하는 독특한 능력은 건강한 해양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해삼은 등뼈가 없는 해양생물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전 세계적으로 약 1,700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종 중 다수는 수프, 스튜, 샐러드에 사용되는 아시아 요리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말린 해삼과 신선한 해삼이 모두 인기가 있으며 그 요리의 매력으로 인해 상업적인 양식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시장, 특히 아시아에서 해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삼 양식이 증가했습니다. 이 산업은 증가하는 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남획 및 서식지 파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문 해삼 부화장은 양식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화장은 최적의 수온, 산소 수준, 영양 등 해삼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통제된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번식을 보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화장은 감소하는 야생 개체 수를 보충하고 국내 및 수출 시장 모두에 고품질 표본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확에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는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끌기법이다. 이 기술은 알가르나라고 알려진 특수 도구를 사용하여 해저에서 해삼을 부드럽게 긁어냅니다. 목표는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생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확은 포획되는 양과 종을 제한하는 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해양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해삼 개체군의 온전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삼이 성숙해지는 데는 6개월에서 2년이 걸리며 수확 시기는 수확량의 품질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단 수확된 해삼은 전문 공장에서 철저한 가공 단계를 거칩니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세척, 분류 및 건조 또는 냉동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려면 가공 과정에서 엄격한 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공 후 해삼은 포장되어 다양한 시장에 유통됩니다. 일부는 전체 제품으로 수출될 수 있는 반면 일부는 많은 문화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말린 해삼과 같은 특정 제품으로 가공됩니다. 양식에서 가공까지의 전체 과정은 해삼 개체군의 지속 가능성과 산업 수익성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관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해양 생태계에서 해삼이 수행하는 중요한 생태학적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물질을 청소하고 걸러내는 과정에서 바다물의 투명도와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광범위한 해양생물에게 이익을 줍니다. 중요성을 고려할 때 농업과 수확 모두에서 지속 가능한 관행은 보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남획, 오염 및 서식지 파괴는 해삼 인구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므로 해삼 양식이 실행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삼 양식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업적 수요와 생태학적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수용하고 윤리적인 수확 기술을 보장함으로써 해삼 산업은 미래 세대를 위해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번영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해삼 양식 산업의 성공은 세계 시장과 환경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고 이 놀라운 생물이 바다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